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특수경매훈련단장 유치권 권원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NPL 투자, 제가 해본 NPL 투자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또 많은 분들이 그 NPL에 관해 가지고 상당한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NPL 투자가 경매보다 훨씬 쉽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경매를 모르는 사람이 NPL 투자를 할 수가 없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말이죠. 대부분이 그 NPL 투자를 하는 분들이 보면은 NPL 가리키는 학원에서 제대로 이제 잘 지도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투자를 이렇게 하도록 공동 투자를 하고 하니까, 그게, 부동산 경매를 잘 몰라도 할 수 있는 것 같이 착각을 하는 것이지, 실제로 부동산 경매를 모르고서는 NPL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NPL은 이 부동산 투자의 그 뭐 변경을 시키는 요건이라든가 배당에 관해 가지고 아주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NPL 투자해서 회수하는 시간까지 하려면 경매의 모든 과정을 모르면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나는 경매는 잘 몰라도 NPL은 잘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골프장, 골프 연습장입니다. 철망 가지고 이렇게 있는 골프 연습장 이거를 낙찰 받아가지고 아니 NPL을 사서 낙찰 받아가지고 매각해서 다수의 수익을 올린 그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는 이제 제 얼굴하고 책이, 제가 쓴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 한 20년 동안 시간 한번 쓰다 보니까 한 8권 정도의 책을 썼습니다. 반갑다 유치권, 즐겁다 NPL, 유치권 정복하니 당신은 부자 경매 박사, 유치권 풀고 법정 지상권 허물기, 부동산 투자 청기 누설, 실전 부동산 경매, 전문가 교본, 또 경매 왕초보도 읽고 따라하면 돈 버는 책, 잡다한 책을 제가 이렇게 부동산 경매나 유치권, 법정 지상권, 특수 경매를 전문으로 쓴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읽고 싶은 책이 있으면 댓글을 통해서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추천 해주실 거죠? 해주시면 힘이 됩니다. 제가 지난 3년 동안 대면 강의를 못했습니다. 코로나19 덕분이죠. 그러나 이제 드디어 대면 강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2월 1일부터 매주 수요일, 목요일 오후 2시에서 3시간 동안 서초동 1570-2번지 3층에서 강의를 합니다. 이건 낮에 강의고 야간 강의는 목요일날 오후 7시에 우리 특수경매훈련단 모임 및 이제 특수경매 강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부산 회원들하고 임장을 했습니다. 현장 답사를 하다가 사천에서 NPL 할 만한 골프 연습장을 찾았습니다. 전국에 우리 국민 5,200만 국민 중에서 경남 사천 하게 되면은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천에 대해서 이제 아셔야 될 게 사천에는 비행장이 있습니다. 첫째. 그리고 비행기 만드는 공장이 사천에 있습니다. 우리 카이 공장이 사천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사천이 공단이 상당히 그 면적이나 인구에 비해서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천 이제 시의회가 이 공장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전향적으로 공장 유치에 힘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천에는 공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공단이 많으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공단이 많으면은 공단도 있고 비행장도 있고 이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부동산도 많은 부동산을 필요로 하겠죠. 그런데 사천은 이런 특색이 있습니다. 이 학부형들의 분포를 보게 되면은 사천에는 초등학교 학생들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애들이 중학교 가면은 벌써 저 진주로 이사를 갑니다. 사천하고 진주하고 나란히 붙어 있어요. 그런데 진주는 이미 그 뭐 천년 전부터 교육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진주로 많이 이사를 가고 있습니다. 사천은 이제 보면은 진주에 붙어 있는 이제 뭐 생산 기지 이 정도 이렇게 이제 봐집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천에도 골프 연습장이 철망친 그 뭐 몇천 평 되는 골프 연습장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몇 개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경매 나온 게 하나 있어서 사천읍에 있는 골프 연습장을 찾아봤습니다. 사천읍 구암리라고 여기 이제 공항하고 사천 종합운동장 딱 그 중간에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밑에 내려가면 바로 이제 큰 길이 있고 옛날 사천역이 있습니다. 그 사천역 앞에 사천공항이 있고 이 뒤쪽에는 보면은 사천 종합운동장하고 이제 쭉 시가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은 사천에서 제일 먼저 제일 오래 한 그 골프 연습장이라서 시설은 별로 좋을 게 없는데 파3 골프 코스가 있습니다. 파3 골프 코스는 뭡니까? 파3 골프 우리가 보통 골프는 파4죠. 이거 네 번을 갖다가 이제 그 휘둘러 가지고서 그렇게 홀에 들어가는 게 이제 그게 보통 우리가 일반 코스인데 파3는 세 번 이렇게 세 번 이게 때려 가지고 컵홀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골프 코스가 있습니다. 면적이 어느 정도 넓다는 얘기죠. 실제 뭐 8,900평, 약 거의 뭐 9,000평 정도 되는 넓은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보기에는 이게 사천 읍내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종합운동장하고 붙어 있고 그 앞쪽에는 지금은 이제 사람이 다니는 역은 아닙니다. 화물만 취급하는 역이 있고 그리고 비행장이 있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골프 연습장보다 사천 읍내에 붙어있는 자유녹지이기 때문에 이 전용 면적 30평대의 타운하우스를 한 300세대 좀 지었으면 좋겠다. 여기서 이제 타운하우스라고 하니 전원주택풍이 아닙니다. 한 3, 4층 높이에 말하자면 단지형 연립주택이 되겠죠. 이걸 한 300세대 진짜. 이 사천공항 주변이기 때문에 이 공항이 자꾸 커져가잖아요. 공업단지의 경영자, 간부 직원들의 사택, 그 다음에 이제 오시는 손님들 많은 호스트하우스, 이게 꼭 맞는 고급 타운하우스를 지으면 사업성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근데 이 물건에 이제 나왔다 그랬죠. 경매 감정가는 43억 3천여만이고, 만원이고, 최저 매각가는 27억 6,771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국민은행 근저당권이 얼마 돼 있냐? 35억 1천만 원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민은행의 근저당권을 매입할 필요가 있겠죠. 이때는 근저당권을 매입하려는 자격 자체가 지금같이 반드시 등록된 대부업체가 되어야 한다는 등의 법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 팔고 난 그때에 이제 그 법이 생겼죠. 국민은행에서는 내가 애초에 예상한 바와 같이 유동화 회사로 채권을 팔아서 유동화 회사가 근저당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팔지 않겠느냐 했더니 팔겠다. 31억 주면 팔겠다고 그래요. 31억은 너무 많으니까 35억으로 합시다. 하자고 했더니 안 판다고. 그래가지고 흥정을 한 달이나 했어요. 이 사람들은 참 즐기더라고요. 한 달 걸려 흥정해가지고 얼마 깎았냐? 겨우 5천만 원을 깎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내 저축은행에 근저당권을 근담보로 해서 28억을 빌려가지고 35억 1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경매 비용을 전부 계산해 보니까 한 2천만 원 가량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부동산 경매에서 35억 3,290만 원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 근저당권이 35억 1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근저당권은 전부 1순위 근저당권자, 지금은 이제 제가 1순위 근저당권자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금액이에요. 35억 1천만 원입니다. 자, 여기에 한 2천만 원 정도가 이제 경매 비용으로 된다면 30억 3천만 원이 되죠. 그래서 또 여기에 또 당해세 문제가 있습니다. 당해세는 땅이 이제 넓으니까 이 근저당권보다 먼저 사천시에서 재산세 내야 됩니다. 이거 다 감안하니까 다 계산해 보니까 30억 3,290만 원으로 낙찰을 받는 게 맞겠다. 그래서 30억 3,290만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자, 이게 물건이 이제 바로 지금 이 물건인데, 사천억 구암리 1640의 17필지. 감정가 43억 3,960만 840원인데, 35억 2,900만 원 낙찰을 받았다. 이렇게 보이시죠? 그런데 자, 이게 지금 28억을 저희가 근담보로 해주고 대출받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이자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이자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때 이자도 월 한 0.5% 정도 낸 것 같은데, 자, 28억에 월 0.5%면 그것도 1,400, 500 이렇게 되죠. 근데 이 골프 연습장 근저당권을 누가 살든지 말든지 경매가 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골프 연습장 계속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경매 낙찰 받기 전에 이미 사람을 보내서 골프 연습장의 임대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경락과 동시에 매월 2천만 원씩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그나마 이 근담보 대출 이자로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경락이 되고 나면은 그 근담보에도 서울의 저축은행은 돈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저축은행에서 잔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자도 충당 하는데 이 골프 연습장에서 월세를 받게 되니까 다른 그 잡지출을 막을 수 있었죠. 근데 골프 연습장 하는 말이 참 재미있어요. 이 경매가 돼서 팔리고 나니까 손님이 더 많이 온다나요? 다행입니다. 자,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하고 나서 충남 태안이죠. 42만 평 토지 NPL 작업하다가 이게 30%밖에 건전한권을 매입 못하게 됐어요. 이건 100% 다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만두고 그 다음에 서귀포 신공항 후보지 옆에 바다 도로 한꺼번에 물린 최고의 토지 정말 좋은 땅입니다. 이거 4,000평을 또 50억 원에 매입하느라고 이 골프 연습장 처박아 놓다가 딱 1년 후에 42억 원에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실제 매입가는 NPL 매입한 가격이 30억 5천만 원이죠. 근데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는 낙찰가가 30억 3,290만 원에 소유권 이전 비용을 합해가지고 36억 9천만 원으로 신고해도 맞는 겁니다. 절대 불법이 아닙니다. 이거 대법원 판례에도 이렇게 신고하게끔 돼 있어요. 자, 그 내용은 30억 5천만 원에 사서 1억 5천만 원의 소유권 이전 비용이 들어가서 원가가 32억이지만 자, 외형상으로는 이게 37억이 됩니다. 양도소득세가 반 이상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10억이 남은 양도소득세하고 5억이 남은 양도소득세하고 같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
이걸 전부 저희가 5억 원을 투자해서 양도소득세 플러스 관리비용 플러스 8대 복비 그 다음에 기타 비용 등을 제하고도 7억이 정확하게 손에 떨어지는 꽤 괜찮은 장사입니다. 이제 이때부터 우리 이제 NPL 법규가 바뀌면서 대부업체만 NPL 취급하면서 금융감독원의 지휘를 받게 했죠. 근데 저로서는 왜 이제 대부업체는 등록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NPL이 또 한때는 말이 많았습니다. 어느 정도 말이 많았냐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경매 정보지 회사 중에 제일 큰 회사입니다. 이 대구에 본사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그런 경우에 뭐 경영진이 전부 다 말이죠. 이 NPL 때문에 사고가 터져가지고 아주 많은 그 고생들을 갖다 겪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NPL보다는 저는 특수 경매 쪽으로 나가는 것이 맞겠다 해가지고 역시 그 노선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취급했던 몇 건의 NPL 중에서 우선 한 건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러면서 NPL이 어떤 것인가 하는 그 실체를 좀 여러분들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